자신을 정의하려는 것은 자신의 이빨을 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철학자 앨런 와츠가 한 말인데요. 아, 그 유명한 말이요. 네,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되게 묘한 구석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매일 스스로를 정의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요. 네, 나는 내성 쪽이야. 나는 창의적인 타입이지. 아니면 MBTI 같은 걸로 나는 ENFP야. 이렇게요. 아주 흔한 일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 어쩌면 그 행동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정의하려는 시도 자체요. 네. 우리 스스로를 어떤 틀 안에 가두려는 그 시도가 오히려 진짜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붙인 그 이름표는 과연 진짜 나 자신일까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일까요? 그 질문이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자료들이 모든 정체성을 다 버려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고정된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가능성을 얼마나 제약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가요, 정말 타고난 본질인지 아니면 그냥 오랜 시간 반복된 습관의 결과물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보자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이야기, 그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그 시작점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바로 우리가 태어난 순간, 부모님이 우리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래요. 아, 아주 어릴 때부터요? 네, 부모님은 갓난아기인 우리를 보면서 어머, 이 아이는 참 예민하구나. 혹은 얜 에너지가 넘치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딱지를 붙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부모는 아이를 이해하고 싶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초기의 관찰이 어느새 단정이 되어버리고 그 단정이 아이의 양육 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활동적인 아이라는 라벨이 붙으면 부모는 아이를 자연스럽게 운동 쪽으로 이끌어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네. 그럼 아이는 더 많은 운동을 하고 또 그 분야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아, 나는 역시 운동을 잘하는 아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되는 거고요.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수주범위 많은 아이로 규정되면 부모는 아이를 더 보호하려 들 거고, 그렇죠. 그럼 아이는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점점 잃어가면서 정말로 수줍음 많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굳어질 수 있겠군요. 저도 어릴 때 넌 참 산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약간 섬뜩한 기분도 들어요. 어쩌면 저는 그 말에 맞춰서 행동하면서 산만한 아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양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초기에 만들어진 서사는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네. 나는 내성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니까 디자이너가 되어야지. 혹은 나는 논리적이니까 개발자가 내 길이야. 처럼요.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하지만 자료에서 경고하는 건 우리가 그 성향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반복된 행동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죠. 와,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사람 만나는 걸 피하는 게 아니라 네. 어릴 때부터 사람 만나는 걸 피하는 행동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그냥 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오랜 시간 공들여서 쌓아올린 습관의 성일 수 있다는 거죠. 습관의 성? 그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 밖의 드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고요. 물론 이런 라벨, 이런 성벽이 주는 안정감이나 편리함은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편리하니까요. 네, 자료에서도 그 점은 인정하고요. MBTI에 자신을 대입하면 복잡한 내 마음이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고 맞아요. 나는 원래 즉흥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계획 세우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일종의 정신적인 단축키 같은 거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네, 맞아요. 단축키. 근데 그 편리함이 바로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규정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려요.
일종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셈인데 문제는 그 안전지대가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감옥이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네. 이게 단순한 자기 고백일까요? 어쩌면 그 말 속에는 그러니 내 화를 받아들여라. 나는 변할 생각이 없다는 일종의 선언이자 방어 기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저는 숫자에 약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제가 숫자에 약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뭐 가계부 정리하거나 보고서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숫자에 약한 사람이라는 라벨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해온 거죠.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 라벨이 행동을 정당화하는 허가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허가증이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그 라벨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숫자에 약한 사람은 점점 더 숫자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엔 정말로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 되어버리는 악순환. 악순환이 생기는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가 던지는 질문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나는 원래 외톨이라서 혼자인 걸까? 아니면 사회적 교류를 피하는 행동 패턴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외톨이가 된 걸까? 와, 그 질문은 정말 전곡을 찌르네요.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타고난 본질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회피가 쌓인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라벨에 안주하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나 새로운 모임에 나갈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게 되고 맞아요. 결국 그 분야에서 내가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저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습관의 집합일 뿐인데도요. 우리는 그 익숙함에 안주하느라 무한한 다른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또 변화에 열려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연성이요. 네, 의식적으로 다른 습관을 만들고 그걸 꾸준히 반복하면 기존의 행동 패턴을 깨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습관의 힘이 무섭죠. 심지어 아주 큰 사고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같은 그런 급진적인 경험은 하룻밤 사이에 사람을 180도 바꿔놓기도 한다고요. 그건 우리가 가진 영구적이고 고정된 자아라는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의 고정된 성격을 가지고 집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내가 모두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는 상황과 상대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역할을 수행하죠. 맞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이크 앞에 앉아 전문가님과 대화하는 저랑 네. 퇴근하고 아이와 놀아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역할이 다르니까요. 부모님 앞에서는 아들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편한 친구고요. 이 수많은 역할 중에 대체 어떤 게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하나로 딱 정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건지. 아마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수많은 역할의 총합에 가깝겠죠. 총합이요? 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해서 낡은 패턴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끊임없이 역할을 바꾸는 데 능숙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그 고정된 이야기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죠. 나는 완성된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되어가는 과정, 즉 동사에 더 가까운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동사다. 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내가 나의 이야기나 역할, 습관의 총합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진짜 나는 대체 뭘까요? 자료에서는 그 진짜 나는 우리가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네, 마치 도교에서 말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진짜 도가 아니다 라는 가르침처럼요.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면 그것은 보는 눈으로 그 눈 자체를 보려고 하거나 네, 무는 이빨로 그 이빨 자체를 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 즉 나는 키가 크다, 나는 다정하다, 나는 슬프다와 같이 내가 묘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주체, 즉 진짜 나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경험의 필터, 우리 생각의 필터를 통해서만 자신을 볼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자료에서 말하는 정의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비극이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고 정의할 수 없는 진짜 나를 마주하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죠. 네, 그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너무나도 불편하니까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누구다라는 명확한 답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기분일 테니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한 사람이 작은 나무 판자 하나라도 필사적으로 붙잡듯이 어떤 이야기든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나는 유능한 회계사다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는 어쩔 수 없는 패배자다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죠. 뭐든 상관없이요. 네. 중요한 건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라도 붙잡음으로써 정의되지 않은 상태라는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예측 가능한 고통이 예측 불가능한 자유보다 덜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비극적이라고 자료는 경고합니다. 이 고정된 자, 내가 필사적으로 붙잡은 그 이야기의 예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이야기 밖에 있는 삶의 나머지 대부분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와, 그 비유가 정말 강렬하네요. 네, 우리는 바람에 유연하게 몸을 맡기며 자라는 살아있는 풀이 아니라 바람에 저항하다 뻣뻣하게 부러져 버리는 죽은 나무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비유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속에서 단단하고 변치 않는 바위처럼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위요? 네. 강한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안정적이고 강인해 보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생동감 넘치는 강물은 그저 우리를 스쳐 지나갈 뿐 우리는 그 흐름에 결코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우리는 그 강물에 의해 서서히 침식되고 닳아서 결국엔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사라질 뿐이라는 거죠. 삶의 흐름을 거부한 대가군요. 네, 그런 셈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렇겠네요.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스스로에게 붙이는 그 정체성이라는 라벨이 사실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삶의 생생한 흐름을 차단하는 새장일 수 있다. 네, 정확합니다. 결국 이것은 확실성이 주는 편안함과 가능성이 주는 생동감 사이의 선택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건 불가능하고 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죠. 다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정체성을 조금 더 가볍게, 유연하게 쥐자는 겁니다. 가볍게요. 그것의 영원불변의 본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맡은 일시적인 역할이나 언제든 바뀔 수 있는 행동 패턴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는 대신에 나는 지금까지 주로 내성적인 행동 패턴을 보여왔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약간 거리를 두는 거네요. 네, 이 작은 언어의 변화만으로도 우리에겐 새로운 행동을 선택할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한번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가장 강력하게 붙이고 있는 라벨 하나를 잠시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나는 계획적인 사람, 나는 감정적인 사람, 나는 이성적인 사람, 뭐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라벨이 잠시 없다고 상상했을 때 여러분의 행동과 감정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요? 그 라벨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